신이 내린 꿀팔자. 어디 보러 갔더니 네네. 나한테 신이 내린 꿀팔자라고 했다. 그래서 사주와 심리가 가득한 우리 이야기 사심 가득. 저는 명리하는 임상심리사 제니입니다. 명리하는 직업상담사 엘리입니다. 엘리, 요새 왕가 사는 남자가 그렇게 화제라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네, 뭐 장안의 화제죠. 갑자기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여러 회차 그쵸. 막 관람하고 네. 부모님도 모시고 간다 해서 정말 오랜만에 한국 영화에 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관심 갖는 것은 왕가 사는 남자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시죠? 그렇죠. 장항준 감독. 장항준 감독이 사실 유명해진 거는 신이 내린 꿀팔자. 그걸 근데 스스로 얘기하셨죠? 뭐 어느 날 뭐 어디 보러 갔더니 네네. 나한테 신이 내린 꿀팔자라고 했다. 네.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명리 공부를 할 때인데 신이 내린 꿀팔자라는 게 존재해?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술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설득력 있잖아요. 그분이 또 김은희 작가님이시고 그렇죠. 뭐 네. 필력이 대단하시고 화제작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와 그러면 정말 저렇게 처덕이 있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팔짱가 보다. 그리고 그쵸.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라 네. 그리고 부인의 카드를 자유롭게 쓰는 네. 항상 되게 밝고 막 해맑고 경쾌하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그쵸. 네, 나오게 네. 되죠. 그러면 엘리, 재성이 강하면 처복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재성이 강한 경우는 이제 사실 처복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배우자 자리가 잘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맞죠. 배우자 복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남자 사주를 봤을 때 전통적으로 재성을 이제 아내로고 보고 여자들은 관을 남자로 보기는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사실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거긴 하지만 한데 우리가 사실 이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네. 특히 장항준 감독은 실제로 봤더니 편제가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재성 중에서도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보통 편제가 있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일을 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가 잘 들어와 있으면은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와이프를 네. 만났구나. 뭐 그리고 이렇게. 또 그 편제를 둔 그 남자분들 상담을 해보면 아내에 대한 구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편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재미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렇죠. 활동하는 아내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장항준 감독님이 그런 편제가 좀 강한데 그러나 편제가 그럼 있다고 해서 다 배우자 복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자동 지급 아니잖아요. 내 사주에 아무리 뭐 정제든 편제든 배우자 자리가 잘 들어와 있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건 결국 본인이거든요. 사주에서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장항준 감독님의 사주를 살짝 이제 공개된 거를 봤는데, 근데 이제 편제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더 눈에 띄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목 중에서 약간 화초 같기도 하고 예쁜 꽃나무가 네. 그래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생활력도 좋고 뭐 그렇죠. 이런 을목이라는 것을 일간으로 갖고 계시는데 금기운이 많으시더라고요. 금기운. 네, 그러면은 이제 목이 금을 만나면 좀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게 우리가 도끼 같은 거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다 화초고 예쁜 그쵸. 풀인데 도끼가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압박을 받게 되는데 금기운이 세시더라고요. 우리 긴장과 압박이 사실 평소에 너무 뭐 강하면은 좀 불편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적당한 긴장과 압박은 나를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관이 잘 되어 있다. 원래 명리는 재관을 재성과 관성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학문이라고 그렇죠. 예전에 이야기를 하죠. 전통적으로 사실 높은 관직에 올라야지 또 뭐 재물도 얻고 그렇죠. 뭐 이런 거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분은 편제와 관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되게 아내랑 경쟁할 수도 있는. 위험하죠. 그걸 압박으로 느껴서 너가 나보다 잘 나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장항준 감독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쵸. 네, 하물며 김은희 작가가 그냥 주부로서 있었을 때 나 어느 날 글 쓰고 싶어 했더니 장항준 감독이 글 쓰는 거 알려줬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더 잘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분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는, 즉 처복이 있는 것을 끝이 아닌 처복을 잘 쓰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처복을 만들어내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처복이라고
팔자라고 하는 신이 내린 꿀 팔자라는 것은 장항준 감독의 그런 그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아내 성장을 지지하고 아내의 성공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PCI에서 말하는 성격 발달이 잘 된 분이 아닐까.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불편하게 여기셨다면은 아마 이런 자리에 오르지 못하셨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질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발달시켜야 되는 게 성격 발달인데 그 중에 요소가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입니다. 그러면 장항준 감독의 자율성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분은 그분만의 목표가 있잖아요. 본인도 영화 작업을 계속 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네. 사실 이전에 영화 뭐 리바운드 같은 경우도 흥행에서는 조금 아쉽었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하게 잘 갔거든요. 네, 맞아요. 네. 농구를 하면서 막 어린 친구들이 성장하고 그런 따뜻한 시선을 보면서 장항준 감독님께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성, 그리고 이제 자율성 안에는 자기 수용도 있는데 자기 수용이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나의 약점과 단점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를 사랑한다. 못하는 나도 괜찮다. 네, 네. 네. 그게 굉장히 잘 발달하신 분 아닙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가 그래서 나온 그쵸. 거고. 사실 뒤로 많이 우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승화시킨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격 발달의 두 번째는 연대감인데. 연대감 중요하죠. 네, 연대감 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감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은 능력이라는 거죠.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야, 나는 그렇게 안 태어났으니까 잘 몰라 네. 이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발달시킬 가능하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T라서 공감 못해. 이거는 변명입니다. 변명이죠. 네. 네. 뭐 T랑 뭐 공감이랑 무슨 공감은 그냥 자기의 연대감, 성격 발달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능력이 있대. 저는 이분이 굉장히 그 연대감도 높아서 연대감 안에 타인 수용도 있고 공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감 능력도 좋아서 아내의 성공을 굉장히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렇죠. 내일처럼. 네. 그다음 타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렇죠. 자기 수용이 됐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높기 때문에 타인도 존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PCI의 세 번째 성격 발달이 있죠. 네, 자기 초월입니다. 네, 자기 초월 같은 경우는 세상 만물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난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그 이면까지도 보고 세속적인 성공에 연연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숙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초월이 좀 높아져야 좀 속물 같지 않아 보이죠. 장항준 감독님이 자기 초월도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왕가 사는 남자에서 이제 그 단종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야사의 한 줄이라고 해요. 왕위를 뺏긴 훗날 단종 이용의 삶과 그를 끝까지 지키는 어몽도라는 그 한 줄을 보고 이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상상력 그리고 그 권력 이면에 있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세조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단종 영화라고 했을 때 세조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모두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단종과 세조의 피 튀기는 어떤 권력 싸움이라던가 이런 걸 상상하기 마련인데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자기 초월이 높은 사람은 그런 권력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이면에 또는 그 곁을 또 주의 있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시선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장항준 감독이 또 재밌는 게 되게 좀 욕구를 숨기질 않죠. 장항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나 밥 차 좀 보내줘. 네. 근데 보내줄 만한 사람에게 그런 전화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욕구를 좀 밉지 않게 유머로 그렇죠. 그게 이제 승화죠. 방어 기제에 등급이 있는데 좀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승화, 유머, 예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유머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게 또 이야기를 잘 풀어내셔서 밉지 않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런 부탁을 할 때도 어떠냐면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그쵸. 게 있잖아요. 우리 사실 흔히 말하는 거절받아도 괜찮다. 맞아.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부담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거절해도 괜찮고
사실 살아가면서 거절과 요구를 잘하는 게 삶에서 굉장히 힘든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장항준 감독도 아마 타고나길 이렇게 타고난 것도 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이후에 성격 발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이 내린 꿀팔자라는 것이 정말 장항준 감독의 사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명은 움직이는 거고 네. 그 움직이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신이 내린 꿀 팔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꿀을 채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의 성격과 기질을 잘 알아보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조화시킬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알아볼 수 있죠? 네, 그런 사주와 그 성격 기질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스텔라 레빗. 우리는 명리도 공부했고 상담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본인의 삶에서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할지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